반갑습니다. 미래의 불을 설계하는 시간 김프로입니다. 여러분, 2026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테슬라의 2026년을 FSD의 완성이나 로보택시의 상용화가 시작되는 기술적 진보의 해로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지금 월가의 건물들은 수면 아래서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어쩌면 충격적일 수 있는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테슬라를 땅 위를 달리는 전기차와 에너지 기업, 스페이스X를 하늘을 나는 로켓과 통신 기업으로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투자자들도 나뉘어 있죠. 테슬라 주주들은 테슬라만 보고 스페이스X 상장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월가에서는 2016년 솔라시티 합병 사태 이후 가장 논쟁적이고 폭발력 있는 떡밥, 바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시나리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덩치를 키우기 위한 합병이 아니라 지구 자원과 데이터 센터의 한계를 넘어 우주 AI 패권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마지막 승부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니라 모건 스탠리의 최신 리포트부터 보링 컴퍼니의 숨겨진 병기, 그리고 트럼프와 머스크의 지정학적 동맹, 마지막으로 월가를 뒤흔든 합병설의 실체까지 2026년 테슬라 주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거대한 4가지 퍼즐 조각을 완벽하게 맞춰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가진 주식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월가의 시각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테슬라의 강세론자이자 스피커 역할을 했던 아담 조나스가 물러나고 모건 스탠리의 새로운 테슬라 담당 애널리스트 앤드류 버코코가 첫 번째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바뀌면 관점도 바뀌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의 결론은 전임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한마디로 비교 불가입니다. 그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10달러에서 42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했지만 리포트의 내용은 강력 매수의 논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당장의 전기차 판매량 둔화가 아닌 테슬라가 가진 보이지 않는 기술적 해자였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볼까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수많은 빅테크와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알파 파일럿, 현대차의 자율주행 선언 등 뉴스는 쏟아집니다. 하지만 퍼코코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하드웨어는 흉내낼 수 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전 세계 도로에서 24시간 긁어모은 수십억 마일의 실제 주행 데이터는 그 누구도 훔칠 수 없다. 경쟁사들이 라이다 센서를 주렁주렁 달고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겠지 라고 추측할 때 테슬라는 전 세계 600만 대 이상의 차량에서 실시간으로 엣지 케이스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의 성능은 알고리즘보다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이 결정됩니다. 이 부분에서 테슬라는 이미 경쟁자들과 같은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리그, 즉 넘사벽의 영역에 들어섰다는 것이 월가의 냉철한 분석이죠.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가진 진짜 기술적 해자이며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스마트 머니들이 매집에 나서는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두 번째 소식은 땅 밑에서 들려옵니다. 일론 머스크의 터널 굴착 회사 보링 컴퍼니의 사장 스티브 데이비스가 아주 흥미로운 발언을 했는데요. 현재 라스베가스 루프는 모델 3나 모델 Y 같은 5인승 세단으로 운영됩니다. 평소에는 아주 쾌적하죠. 그런데 CES 같은 초대형 행사가 열리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 세단으로는 수송 능력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줄이 길어지고 대기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와 보링 컴퍼니가 준비하고 있는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고밀도 수송 차량, 일명 로보밴입니다. 스티브 데이비스는 더 높은 승객密도를 가진 차량이 필요하다고 정확히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로보밴이 최대 20명의 승객을 태우거나 좌석을 접으면 화물을 실 수 있는 다목적 PBV 형태의 것으로 예측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차량의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보링 컴퍼니의 터널이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이라는 점이죠. 지상 도로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신호위반 차량, 궂은 날씨 등. 하지만 지하 터널은요, 오직 테슬라 차량만 다닙니다. 신호등도 없고 보행자도 없고 비도 오지 않습니다. 즉 완벽한 레벨 5 무인 자율주행을 구현하기에 지상보다 100배 더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이게 실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건비는 영원, 연료비는 극소, 수송 능력은 대량. 기존 지하철보다 건설비는 10분의 1 수준으로 싸고 버스보다 운영비는 적게 드는 대중교통의 혁명이 완성됩니다. 사이버캡이 개인을 위한 택시라면 로보밴은 다수를 위한 미래의 마을버스이자 지하철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개인 이동부터 대중교통까지 입체적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링 컴퍼니는 단순히 터널 회사가 아니라 테슬라 자율주행의 가장 확실한 실전 무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가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정학적 파워입니다. 현재 이란은 격화되는 반정부 시위로 인해 정부가 인터넷망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시민들의 눈과 귀가 막힌 암흑천지가 된 거죠. 이 어둠을 뚫기 위해 누가 나섰을까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게 공식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란의 인터넷 복구를 위해 머스크와 대화하겠다. 이 한마디가 갖는 무게감은 엄청납니다. 미국 대통령조차 다른 나라의 통신망을 뚫으려면 일론 머스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한 꼴이니까요. 이미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전황을 뒤집는 게임 챌린저가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는 단순한 기업 CEO가 아닙니다. 국가의 통신망이 마비되거나 통제되었을 때 하늘 위에서 인터넷을 쏴줄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민간 권력입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머스크와의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의미합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머스크를 규제로 옥죄려 해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 강력한 정치적 해자는 그 어떤 빅테크 기업도 갖지 못한 오직 테슬라와 스페이스X만의 무기로 머스크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 벤처 캐피탈리스트 차마스 할리하 피티아가 충격적인 예언을 던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 특히 스타링크가 곧 상장하겠지, 청약 통장 준비해야지 라고 기대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차마스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이스X는 IPO를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테슬라와 역합병을 할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걸까요? 여기엔 일론 머스크의 딜레마를 해결할 두 가지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배구조입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느라 테슬라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현재 지분율은 13%대에 불과하죠. 그는 늘 의결권 25% 없이는 AI 개발이 불안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뜻이죠. 반면 스페이스X는 비상장 기업이고 차등 의결권 주식을 통해 머스크가 79%의 절대적인 의결권을 쥐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두 회사를 합친다면 머스크는 복잡한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합병 법인의 절대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돈과 시간입니다. 스페이스X의 화성 프로젝트, 특히 거대한 스타쉽 개발은 돈을 태우는 용광로입니다. 수익이 나고는 있지만 화성 식민지 건설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반면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전기차를 팔아 매년 조 단위의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캐시카우라는 거죠. 합병을 하면 테슬라가 번 막대한 현금을 주주들의 눈치를 덜 보고 스페이스X의 R&D에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화성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고속도로를 뚫은 셈이죠. 물론 반발은 거셀 겁니다. 내 전기차 회사가 왜 로켓 쏘는데 돈을 쓰냐? 이거 배임이다. 이런 비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2016년 솔라시티 인수 때도 똑같습니다. 당시엔 머스크가 고소까지 당하며 최대 위기를 겪었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솔라시티는 어떻게 됐습니까?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는 현재 테슬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이익률이 높은 효자 사업부가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에도 20년 뒤를 보라 라고 하며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언제나 쉬운 길보다는 필요한 길을 갔으니까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일론 머스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스타링크를 따로 상장시켜 시장의 환호를 받으며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아니면 규제 당국과의 전면전을 불사하고 두 회사를 합병해 우주와 지상을 연결하는 초거대 AI 제국을 건설할 것인가? 투자자 입장에서도 딜레마입니다. 스타링크 IPO는 당장의 달콤한 수익을 줄 것이며 누구나 원하는 시나리오죠. 하지만 합병은 당장은 주가를 출렁이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10년 뒤 구글과 애플을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기업의 주인이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뉴스들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만약 스타링크 위성에 테슬라의 AI 칩이 탑재된다거나 테슬라가 우주용 배터리를 개발한다라는 소리가 나온다면 합병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반대로 스페이스X가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상장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IPO로 가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언제나 쉬운 길보다 필요한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테슬라 시장 전망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테슬라 한 종목만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순간 반드시 찾아옵니다. 도대체 내가 산 종목은 왜 이럴까? 답답해서 책상을 치게 되는 그런 순간 말이죠. 손절은 밥 먹듯이 하고 수익은 쥐꼬리만 하고 내가 팔면 기가 막히게 폭등하고 내가 다시 사면 기다렸다는 듯이 폭락하는 악순환. 주식 초보라면 누구나 겪는 이 고통. 도대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목의 큰 흐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 길을 잃듯 당장 눈앞의 호가창이나 뉴스 쪼가리에만 매몰되면 결국 대세 상승을 이끌 주도주를 놓치고 손실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명쾌한 해답이 바로 탑다운 종목 분석입니다. 거시적인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아주 세밀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내는 방법이죠. 이건 손실 확률은 1% 미만으로 줄이고 수익은 10배 이상 극대화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전략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마치 위성 지도로 위치를 보고 로드뷰로 골목길을 확인하듯 시야를 좁혀가는 거죠. 먼저 월봉과 주봉으로 이 종목이 될성부른 떡잎인지 확인합니다. 숲을 보는 거죠. 그 다음 일봉의 시가를 기준으로 오늘 세력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1시간 봉으로 눌림목 타점을 잡아냅니다. 이 흐름만 알면 뉴스나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는 내동 매매를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슈퍼 개미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꾸준히 불을 쌓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구독자님께 메일 한 통 받았습니다. 분석법 설명은 너무 좋은데 솔직히 막상 실전에서 적용하려니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안다고 당장 제 계좌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당장 수익 낼 방법은 없나요? 이 메일을 받고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당장 전쟁터 같은 시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8년이 넘게 이 바닥을 구르며 많이 벌기도 또 많이 잃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주식시장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가끔은 뉴스에 흔들리고 무지성 유튜버들의 말에 혹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다가 결국 선을 넘기로 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무기를 전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 종목 사세요 하는 리딩방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선물은 주식 시황 시크릿 노트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시장 뉴스와 이슈를 정리해둔 비공개 파일인데요. 바빠서 뉴스 볼 시간 없는 직장인분들 이거 하나면 시장 흐름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제가 보는 자료 그대로 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AI 보조지표 템플릿입니다. 이건 단순한 화살표가 아니라 AI가 과거 주식시장의 흐름, 매일 바뀌는 경제의 지표, 강대국들의 이슈까지 딥러닝해서 지금이 살 때다, 지금은 도망칠 때다 라고 알려주는 나침판입니다. 실제 해외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템플릿이고,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대형주 기간 약 96%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줬습니다. 기관들이 주가를 흔들 때 우리 같은 개미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표는 그 속임수까지 걸러낸다는 거죠. 원래는 뒷거래 시장에서 돈 받고 거래하는 템플릿이지만 제 채널이 사라질 각오를 하고 소수의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전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금전 요구, 유로 리딩을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 귀한 자료들 어떻게 받는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채널 좀 더 키워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댓글창에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매일 정리된 시황 자료가 필요하다면 비공개 파일,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는 AI 지표가 필요하다면 보조 지표, 나는 욕심쟁이라 둘 다 필요하다, 그럼 둘 다 적어주셔도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링크와 사용 설명서까지 친절하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외 주식 시장은 무작정 버틴다고 돈 버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세상의 이 변화에 맞춰 우리도 무기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댓글 다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이번 기회에 저의 노하우가 담긴 이 선물들 꼭 받아가셔서 손실은 멈추고 원금 회복을 넘어 진짜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